안녕하세요 여러분, 밀리핑입니다. 오늘은 먼저 주식시장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그 전체적인 주가지수는 현재 시간이 10시 30분이거든요. 미국은 주가지수가 상승한 채로 마감이 됐고요. 우리도 아침 현재까지 주가지수는 코스피가 약 19포인트 정도 상승한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오늘은 그 상승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는데요. 대신 우리 방산 관련주들은 제가 보는 10개 종목 가운데 5종목은 빨간색, 5종목은 파란색. 그래서 상승과 그 하락이 그냥 적당히 섞여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 HD현대중공업이 처음으로 미군 군수지원함 MRO 사업을 수주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아마 미국과 그 마스가 조선협력이 구체적으로 논의된 이후에 첫 번째 MRO 사업 수주라서 이것이 굉장히 국내 조선업에 좋은 그 미래를 줄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오늘 아침은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약 3% 가까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한 영향이 우리 그 조선업 쪽에는 좋은 빛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가 실적 발표를 해서 굉장히 그 지난해보다 실적이 좋아졌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리고 현대로템은 지난번 폴란드에서 2차 사업 그 서명식도 있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다 뉴스로서 모든 게 드러났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가 상승은 약간 좀 힘을 못 받는 모양새고, 20만 원 오늘은 이제 밑으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도 약 하락세를 띠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뭔가 2단계에서 다시 100만 원을 진짜 돌파하고 100만 원을 그 지지선으로 하려면 새로운 사업 수주나 또는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호재가 있어야 되거든요. 현재는 그런 것이 조금 좀 어려워 보입니다. 반대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오션은 특히 이제 다른 것보다도 이런 뭐 마스카 프로젝트 관련되는 것도 있고, 또 하나그룹에서 하나오션을 위해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아마 이제 그런 것의 영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마 조선업은 그 이달 25일 날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게 되잖아요. 아마 이달 25일 날 그 현장에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노출될 수도 있겠지만, 그 동안은 계속 기대감으로 인해서 아마 좀 좋은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예상은 됩니다. 그러나 주식은 알 수가 없죠. 모든 사람들이 예측하는 대로 상승했다면 아마 대한민국 국민 거의 뭐 주식 투자하는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됐을 텐데요. 현실은 그러지 않죠. 여러분들도 주식 투자할 때 너무 공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약간 개인 투자자 입장은 약간 보수적인 입장에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매우 기쁜 소식을 전했죠. 미국과의 그 이런 조선업 협력,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가운데 처음으로 HD 현대가 미 해군 MRO 사업을 수주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동안 미국 해군이 이제 함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당연히 이런 함정들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뭐 유지보수 정비를 해야 되죠. 현재까지 우리는 작년에 하나오션이 미 해군 군수지원함을 MRO 사업, 정비 보수 사업을 했는데요. 하나오션이 현재까지 세척을 했고, HD현대중공업은 이번에 이제 첫 번째로 한 거죠. 근데 이 군수지원함들의 유지보수 사업은 물론 이제 기사가 나올 때는 우리가 미 해군의 군수지원함, 미 해군의 그 군함에 대해서 MRO 사업 수주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뉴스였고, 또 이런 뉴스들은 주식시장에서도 매우 좋은 그 반응을 받았었죠.
근데 실질적으로 기업들에게 얼마나 이익이 가느냐 이런 측면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하나오션이 사업을 수주하긴 했지만 HD현대중공업은 그러니까 경쟁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HD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봤기 때문에 그때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상황하고 올해 상황하고 좀 달라졌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미국의 이런 그 조선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반드시 함께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져 가고 있고, 이런 분위기가 점점점 앞으로는 여러 가지 면에서도 영역이 확장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도 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비록 수익이나 이런 것들은 뭐 제가 듣기는 1,000억이 안 되는 수준이라서 굳이 1,000억도 안 되는 것을 우리 국내 대형 그 조선소에서 이걸 해야 되냐, 뭐 이런 식의 약간 그 회의감도 있긴 있지만, 큰 사업을 따기 위해서는 뭔가 그 이전에 사전 이런 그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씨를 많이 뿌려놓는 활동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러한 군수 지원함들을 그 MRO 수주하는 것은 그런 씨를 뿌리는 활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바라는 것은 미국의 전투함들, 뭐 구축함이나 항공모함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MRO 사업을 수주한다면, 이거는 정말 엄청난 일이죠. 그 우리 국내 거대 조선소에게도 큰 일감이 되는 것이고, 또 그런 MRO를 기반으로 해서 더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현재는 일단 이런 군수 지원함 분야에서 수주를 통해서 일단 미국의 신뢰를 그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뢰를 쌓은 이후에 앞으로 그 전투함들, 구축함이나 또는 뭐 잠수함이나 또는 항공모함 이런 쪽으로 MRO 사업의 그 수익성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그 MRO 사업을 통해서 우리의 기술력을 보이는 것도 보이는 거지만, 또 반대로 우리가 그 MRO 사업을 하면서 얻을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HD현대중공업이 이렇게 미 해군 MRO를 처음 따냈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중요하고, 특히 이제 하나오션과 그러니까 아주 선의의 경쟁 관계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금년 연초에 미군의 이런 또 군수지원함 MRO 사업에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똑같이 지원을 해서 당연히 사업을 수주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때는 두 개 다 떨어졌죠. 오히려 떨어지고 싱가포르가 그 사업을 수주한 적이 있는데요. 잠시도 방심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조선 그 사업 수주는 중국이 한 70%를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 약 뭐 15% 어간으로 가져가고 있고, 그 다음은 일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가 물론 이런 뭐 자유진영 세계에서는 굉장히 최대 규모의 이런 조선업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또 이제 경쟁으로 들어갔을 때는 단순히 조선업 능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또 방산 쪽은 이 정치 외교적인 것도 함께 가미가 되지 않습니까? 얼마 전 호주 호위함 사업에서 우리가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아주 도전적으로 입찰에 참가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자신감도 있었는데 결국 어디한테 졌습니까? 최종적으로 일본이 됐잖아요. 그래서 일본도 무시할 바가 아니고, 특히 일본이 호주 호위함 사업에서 우선의 협상자가 된 것은 일본과 호주의 어떤 안보 동맹과 유사한 단계의 어떤 그 외교적 관계, 그리고 미국이 보는 이런 그 아시아 쪽, 그러니까 미국은 보통 일본, 뭐 필리핀, 호주 이렇게 일종의 그 지역 안보 같은 개념으로 가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틀 속에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미국이 볼 때 대한민국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이 인정이 될 때 비로소 우리도 더 많은 미국의 그 군함들 MRO 사업을 수주할 수 있고, 지금은 이제 군수 지원함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구축함, 잠수함, 항공모함까지 조금 더 부가가치가 높고 우리의 기술력을 더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군수 지원함을 우리 조선소의 도크에다가 놓고 이 정비 보수 활동하는 것은 오히려 비용 측면에서는 굉장히 손실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도크라는 것에서는 그 배를 건조하면서 엄청난 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곳인데, 이렇게 1,000억도 채 안 되는 이런 그 MRO를 위해서 도크를
비워주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오션이나 HD현대중공업도 MRO 사업은 수주하지만 그것을 자신들의 도쿠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국내의 다른 중소기업들과 일종의 클러스터처럼 만들어서 뭐 사업을 수행하는 방법 뭐 이런 것도 고려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그 HD중공업이 수주한 군수지원함도 도쿠에 올려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바다가 있는 그러니까 부두 옆에다가 띄워놓은 상태에서 정비 보수 활동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큰 국내의 큰 대형 조선기업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잘 되면 그들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협력하는 중소 협력 조선소들 또는 거기에 연관되는 여러 가지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국이 아직은 그 법적인 정비가 되지 않아서 이런 전투함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그 MRO 수주 또는 건조는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아마 가장 원하는 것은 우리가 미국의 뭐 구축함 또는 잠수함 뭐 더 나아가서는 항공모함 같은 것도 우리가 건조할 수 있고 MRO도 마찬가지 그런 전투함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게 아마 가장 바라는 사항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하는 한미동맹 또는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신뢰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방으로서 동맹으로서의 신뢰감도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는 25일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워싱턴 정상회담이 매우 기대가 됩니다. 이번 주 4일 날 우리 국방부가 대북 확성기를 전면 철거한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방 지역에 확성기를 설치했죠. 확성기는 고정형, 그러니까 지역에다가 철제로 구조물을 만들어서 스피커를 달았던 고정형이 있고 또는 차량을 통해서 이동하면서 필요한 지역에서 방송하는 이동형이 있는데 이제 이런 기동형 확성기는 이미 지난번에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일단 약간 철수를 시킨 상태였는데 이제 고정형으로 되어 있던 이런 대북 확성기도 먼저 철거를 했죠. 그러니까 철거를 하면서 나온 몇 가지 이야기는 혹시 북한과 사전 협의가 된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는 사전 협의된 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북 확성기를 철거한 것은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대북 확성기를 지난해 6월인가요? 북한이 오물풍선에 대응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었는데 그 원인을 제공했던 오물풍선이 작년 11월 이후로는 더 이상 날아오고 있지 않은 상태죠. 그러면 원인이 변경됐기 때문에 우리의 조치에도 약간 변경이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은 이 12.3 비상계엄의 그 후유증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물풍선의 원인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도 이 대북 확성기를 더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군이 군사적으로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이번 8월 4일 날 국방부가 그런 발표를 했는데요. 이런 발표를 보면서 저는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방식의 철거가 과연 최선이었나? 뭔가 철거는 했는데, 그러니까 철거하는 것은 찬성하는데 마음이 좀 약간 찜찜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첫째는 우리가 북한과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야, 우리 철거할 테니까 너네도 철거해 라고 하는 게 한 가지인 거고, 두 번째는 전혀 그런 거 없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철거하고 우리가 철거했으니까 북한도 철거하겠지라고 기다리는 것,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북한과의 협의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국방부가 이야기하니까 이제 그대로 믿고,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철거해 놓고 북한이 언젠가는 철거해 주겠지라는 바람이잖아요, 보면. 이게 과연 최선의 방법이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철거할 때도 뭔가 왜 철거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냥 우리가 철거하겠다, 그러니까 북한도 하겠지라는 이런 이제 바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상상했던 것이 8월 4일 날 우리가 철거한다고 하고 8월 5일 날 철거를 했는데 만약 8월 6일 날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려보냈으면
그럼 우리 입장이 어떻게 될까? 오물풍선이 와서 확성기를 설치했는데 오물풍선이 오지 않아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철거하겠다고 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오물풍선을 내려보내면 그러니까 북한이 일종의 장난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를 좀 모욕감을 주기 위해서 우리 국방부를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럼 그 당시에 우리 국방부나 우리 정부는 당연히 언론이나 여론으로부터 아니 그것도 몰라보고 그렇게 성급하게 대북 확성기를 철거했냐라고 욕먹을 게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가 북한한테 어떤 주도권을 내어준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물론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 간의 이런 군사적 아주 극단적인 대결 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고 이번에 대북 확성기 철거도 그런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저는 이번 대북 확성기 철거는 좀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8월 4일 아침에 전격적으로 확성기 철거한다라고 발표하지 말고 먼저 국방부 쪽에서 대북 확성기가 지난해 6월부터 운영이 되어 왔는데 그 운영의 원인은 북한의 오물풍선이었다. 근데 북한의 오물풍선이 작년 11월부터 더 이상 날아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설치했던 대북 확성기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개선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더 상황을 파악해보고 그다음에 북한이 더 이상 오물풍선에 도발이 없다라면 또는 오물풍선 외에도 추가적인 어떤 군사적 도발이 없다면 일주일 지난 후에는 우리가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음에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 그 일주일 동안에 북한의 반응도 볼 수가 있잖아요. 일주일 동안 정말 아무 일도 없다 그러면 그때 대북 확성기를 우리가 철거를 하게 되면 우리가 명분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북한에 비해서 약간 그 우월한 입장에 설 수도 있고 국민들의 지지도 받을 수 있는 거죠. 설령 그 다음에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하더라도 우리가 사전에 그런 것들에 대한 사전 테스트 점검을 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입장이 공경에 처할 이유도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 겉으로 드러나는 또는 우리의 의지만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어떤 움직임이 요구되는 이런 정책 결정을 할 때에는 왜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과 공감을 얻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것을 즉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그 시간적 여유를 두고 그동안 상대방의 반응도 탐색해보고 하는 이런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북한은 지난번에 김여정 부부장이 발표하면서 우리하고는 상대도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쉽게 뭐 자신들의 확성기를 철거할지 안 할지는 현재로서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러고 방송을 안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철거까지 해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도 사실 있거든요. 오늘 밀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